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0년차 직장인. 그리고 금요일 저녁인 지금 나는 드디어 퇴근을 하긴 했는데 정신없이 일을 했더니 어느덧 깜깜한 저녁 시간. 생각해보면 이번 여름은 여행 한번 못 가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나에게 스스로 반성하며 지금 짧은 여행을 떠나볼까 한다. 패션에 피읍도 관심이 없는 만큼 옷은 대충 드래그 앤 드롭으로 긁어서 선택하고 바지, 속옷에 배터리, 그리고 5분 대기조 세면백만 챙기면 여행 짐 싸기 3분 컷 끝. 마지막으로 저렴한 페트병 급수기만 연결하면 우리 집 반려나무 케야키까지 굶을 일 없으니 이대로 1, 2년 세계 일주를 떠나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정든 집과 인사를 하고 여행을 출발해본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9분. 누군가는 퇴근을, 누군가는 한잔 마시러 가는 금요일 저녁이지만 놀러가는 신칸센 티켓 사러 온 내가 바로 승자. 오늘 갈 곳은 바로 교토인데 가도 좋은 곳이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가보고 못 가봐서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나 구경 가볼 생각이다. 가는 방법은 여럿 있겠지만 우선 집 앞에서 열차를 타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신칸센역인 시나가와역에 도착했지만 이땐 몰랐다. 잠시 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시나가와역은 하루 이용객 70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역인데 각종 상업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열차에서 저녁으로 먹을 만한 다양한 먹거리와 도시락을 팔기도 한다. 스시에서부터 만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 보이는데 정세월드 20% 할인은 못 참는 사람. 금요일이라 그런지 신칸센 타러 가는 길이 유난히 붐비는 것 같은데 원인은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진도 5의 지진으로 현재 모든 신칸센 열차가 멈춰 있다고 하는데 이미 내가 예약한 시간은 지나버렸고 그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 지진, 그리고 10년간 살며 어느덧 무뎌진 안전불감증. 여행을 떠나는 설레임으로 가득 찼던 여기 한순간에 걱정 근심 가득한 공간이 되다니 다시 한번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몸에 새겨본다. 사람이 몰리니 인터넷도 불통. 그냥 집에 돌아가야 하나 고민 중인 찰나에 다행히 운행은 재개됐는데 이미 모든 예약과 배차는 엉망진창. 아무 열차나 입석으로 올라타라는 안내방송에 아무 열차나 올라타 본다. 이것은 신칸센 고속철이라 불리는 신칸센 피난열차. 기차 한 켠에서 발견한 대형 수화물관. 여기가 오늘 내 자리인데 여행 가는 길 한번 맵다 매워. 그래도 야무지게 도시락도 먹어주며 인도 뭄바이행 3등열, 아니 교토행 신칸센을 타고 새벽 1시가 넘어 도착한 이곳은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에서의 전날이 밝았다. 현재 시간 새벽 6시 12분. 쪽잠 자고 일어나 아직 정신이 좀 몽롱하지만 일단 나가보려는데 이 가방을 들고 다닐 순 없고 에코백에 지갑, 이어폰, 충전기면 하루종일 놀 준비 끝. 교토는 코로나 이후 전세계 여행자로 아시아 제일의 오버투어리즘 도시가 돼버렸는데 이런 교토를 여행하는 나의 키워드는 바로 오픈런. 바로 다른 여행객들이 자는 동안 여행을 끝내버리는 방법인데 한적한 교토를 즐길 수 있다. 예정보다 늦게 나와버려서 일단 택시를 타보려는데 어제 끔찍했던 지진, 신칸센 사건은 이미 기억도 안 나고 그냥 텅 빈 교토 거리를 달리는 이 기분이 좋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교토에 오면 항상 들리는 기요미즈테라, 즉 청수사. 경주의 불국사처럼 교토를 대표하는 관광지인데 특히 유명한 것은 절 앞에 이어진 이 언덕길로 수백, 수천 년 된 교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몇 시간 뒤엔 이렇게 될 예정이라 양옆에 늘어선 가게 구경을 안 해도 괜찮다면 무조건 빨리 오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다. 그 외에도 새벽 교토여행에 매우 큰 장점이 있었으니 바로 지금이 한여름이라는 것. 아직 25도 전후로 선선한 이른 아침이지만 11시만 돼도 36도의 해가 정수리 위에 있을 거니 여유로움과 시원함을 모두 잡는 정세류 여름 교토 여행술 최고. 성스러운 물이라는 뜻의 이곳 청수사는 무려 1200년도 넘은 778년 세워졌는데 절의 본존인 천수관음상은 33년에 한 번 공개해 오늘은 볼 수 없지만 그보다 유명한 것은 바로 이곳 부타이, 즉 무대로 부처님께 바치는 춤과 노래를 했다는 말 그대로 무대였던 곳인데 이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답지만 건너편으로 넘어와 부타이와 함께 바라보는 풍경은 교토 그 자체를 대표해 수많은 만화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바로 뒤 평상에 올라 잠시 쉬며 기요미즈 데라멍을 하다가 다시금 이동. 일본 최고의 절 중 하나답게 내부도 꽤나 넓은데 녹색녹색한 게 산책하는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마시면 복이 온다는 물줄기에도 들려 혼자 왔어도 할 거 다 하는 사람. 그 옛날 못 하나 쓰지 않고 만든 이렇게 큰 건축물이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견뎌오고 있다니 다시 한번 감탄하며 청수사 아침 구경은 마치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길. 비록 가게들은 아직 닫혀있는 시간이지만 나는 적막한 이 시간에 교토가 좋다. 아니, 이걸 보는 모든 분이 좋아할 것이라 확신한다.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바로 그 스타벅스도 한산함 그 자체이지만 교토까지 와서 스타벅스를 마실 수는 없는 법. 교토 하면 보통 일본의 전통이 떠오르지만 사실 교토는 일본 제1의 커피의 도시이기도 하다. 에도 시대 서구에서 들어온 커피는 교토 시민들의 사랑을 사로잡았고 1930년대부터 생긴 카페들이 아직까지 성업 중이라니 교토는 일본의 역사이자 일본 커피의 역사이기도 한 것 같다. 수많은 유명한 카페들이 있지만 배가 고파 멀리는 못 갈 것 같고 걸어서 갈 만한 근처 카페로 이동. 1971년 오픈한 마에다 커피의 한 지점인데 부지런한 교토 시민들로 가게는 이미 거의 만석. 메뉴가 다양하니 고르는 재미가 있다. 잠시 기다리니 교토식 모닝 세트가 등장했는데 토스트, 샐러드, 소세지, 베이컨에 커피 한 잔, 오렌지 주스 한 잔 합쳐 15,000원도 안 하다니. 오늘부터 교토여행 숙소 예약 시 아침 식사는 포함 안 시키는 걸로 하자. 여유롭게 밥을 먹고 나오니 어느덧 햇볕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한여름의 교토여행은 부모님의 원수에게 추천하면 딱일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와 더위, 습도, 짜증을 자랑하지만 정세월드, 편안, 안락한 여행을 지향하는 사람, 아스팔트 가득한 교토의 열기를 피해 교토의 끝으로 피서를 떠날 예정이다. 버스를 타고 한참 가다 내려서 승객도 직원도 안 보이는 열차 플랫폼에 도착했는데 뜬금없이 서 있는 이게 개찰구인가 보다. 그것도 양심 무인 개찰구. 기다리다 보니 2량짜리 귀여운 열차가 들어오는데 도봉산행 열차처럼 등산객 가득 채우고 시멘트 교토를 떠난 열차는 점점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교토 기우네. 이곳엔 기우네 신사라고 하는 유명한 신사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곳이 교토 서민들의 여름 피서지이기 때문이다. 기우네 입구역에 도착. 역 입구부터 보이는 녹음 속 계곡에 벌써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기서 계곡 입구까지는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하는 것 같다. 약 10여 분 달려 드디어 도착한 기우네 신사 입구이자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계곡 뷰.
계곡을 따라 여름에만 이와 같은 식당과 카페들이 생겨나는데 갑자기 백숙이 먹고 싶어지는 걸 보니 나도 뼛속까지 한국인인가 보다. 물론 백숙은 없고 대부분 일식집 정식집인데 보통 1인당 10만원 전후인 걸 보니 한국도 일본도 피서지 물가는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사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은 따로 있는데 바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나가시 소멘집 중 하나인 히로분. 나가시 소멘은 흐르는 면을 잡아서 먹는 일본의 전통 음식이자 문화인데 오픈 1시간 반 전에 도착했지만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인 만큼 벌써부터 줄이 대단한데 곽튜브도 다녀가신 바로 그 가게인 만큼 한국분도 많을 줄 알았지만 한 분도 없는 걸 보니 기운의 인지도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주문과 계산을 먼저 하고 부채 겸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실로 가는 길. 이 앞쪽이 대기실이고 안쪽으로 먹는 곳이 있는데 대기실 자체가 넓고 시원하다 보니 어디 카페에 온 듯 하나도 지겹지가 않다. 거기다 오후엔 4-5시간 대기라니 오픈 전에 오는 게 정답.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의 차례가 왔는데 각 팀별로 전용 레일을 지정해줘서 섞일 일 없고 가장 바깥쪽이 전부 우리 거인 것 같으니 내 눈으로 보고 있다 전부 받아 먹도록 하자. 올해 가장 긴장되는 순간 빠르게 소면이 흘러내려오는데 나가시 소면은 처음이라 살짝 긴장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맛 자체는 생각보다 평범해서 별다른 감흥은 없었지만 이 순간, 이 재미 자체가 특별하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길. 옆 서양 친구들이 놓치는 소면까지 계속 받아 먹다 보니 1.5인분, 아니 2인분은 먹은 것 같아 배가 빵빵해질 때쯤 디저트와 함께 오늘의 나가시 소면 식사 체험은 끝. 아까보다 2배는 더 길어진 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소화 겸 산책을 하려 하는데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전부 식당 카페가 점유하고 있어서 어쩌지 고민하다 교토에선 교토법을 따라야지. 음료수 한 잔을 사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본다. 어디 보자. 지정받은 자리에 앉아 발 담그고 녹차라떼 한 잔 마시는 이게 바로 도쿄 사람들은 모르는 교토인들의 비서법이리라. 살짝 맺혔던 땀도 식히고 어느 정도 소화도 됐다 싶으면 이제는 또 떠나야 할 시간. 교토 기운회까지 왔으니 기운회를 대표하는 기운회 신사에 가볼까 한다. 한참 점심시간이다 보니 아까는 비었던 계곡 식당들이 북적이기 시작했는데 나가시 소면은 먹어봤겠다. 다음엔 이런 것도 괜찮으리. 그리고 기운의 신사 도착. 빨간 도리를 지나 기운의 신사 하면 생각나는 예쁜 언덕길을 오르는데 이 길의 끝은 다른 세상이랑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기분이 드는 언덕이었다. 기운의 신사는 물의 신을 모시는 신사인데 정확한 창립연도는 알 수 없지만 무려 1300년 전의 자료에 신사의 수리 기록이 남아있는 데다 전국에 있는 450개 신사의 총본산이 바로 여기라니. 역시 교토는 어디를 가도 천년은 기본의 전국구이구나 싶었다. 다시 신사를 내려가는 길. 기운회는 충분히 즐긴 것 같아서 다시 교토시로 돌아가려는데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의 역순. 버스를 타고 열차역으로 돌아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산들 바람을 느껴본다. 열차를 타고 종점에 내려 또 지하철로 갈아타고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려서 도착한 곳은 교토 남부에 있는 우지라는 곳인데 아직 한국에는 유명하지 않지만 꼭 한번 특히 여름에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바로 먼저 달려간 곳은 우지다리 옆에 있는 일본, 아니 세계 최초의 찻집 즈엔. 1160년 기업해 현재 1000년 넘게 운영 중인 찻집인데
1861년 출간된 책에 지금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고, 단골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다 하니 이 정도면 찻집계의 고조 할아버지 인정. 찻집 내부 또한 거의 박물관인데 선승 이큐가 선물한 조각상이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에서 티타임하는 물을 기르던 두레박 등, 여기가 찻집인지 차 박물관인지 모르겠다. 배는 그렇게 안 고파서 주문한 건 가볍게 말차와 아이스크림 모나카 세트. 일본의 근본 찻집인 만큼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말차도 진하기 그지 없으니 우지까지 오신 분은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라며, 그럼 슬슬 다음 장소로 이동. 딱히 목적지는 없어 그냥 동네를 걷는데 관광객으로 넘치는 교토 바로 옆에 이런 여유로운 동네가 있다니 왜 이제서야 와봤을까 싶다. 이 동네엔 특이한 곳이 또 있다고 해서 가보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우지 신사. 일본에서 신사가 특이할 수 있을까 싶지만 여기가 바로 공식적으로 일본 최초의 신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법. 일본에는 현재 8만 개 이상의 신사가 있다고 하는데 8세기경 세워진 이곳이 한존하는 신사 중 가장 오래됐다고 하여 독특한 스타일의 이 신사를 보기 위한 발길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1인. 신사 자체는 작고 아담해서 슥슥 둘러보고 나가는 길. 지금쯤 우지 별거 없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지 제일의 여행지 묘도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묘도인은 들어본 적은 없어도 본 적은 대부분 있으실 텐데, 그건 바로 이 10엔짜리 동전. 이곳이 바로 묘도인이라는 절인데 일본인이 가장 많이 쓰는 동전에 앞면에 넣을 정도라니, 이곳은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기대를 안고 들어가 본다. 묘도인은 1052년에 지어져 1000년 이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불교 건축의 정수라고 불리는 곳인데, 10엔짜리 뿐만 아니라 지붕 끝에 있는 이 봉황은 일본 최고의 권인 만엔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하니 이곳 묘도인이 일본에서 가지는 상징성은 가히 엄청난 것 같다. 거기다 촬영을 할 수 없는 내부 박물관은 한 점 건너 한 점이 일본의 국보였을 만큼 말 그대로 우주 여행의 꽃으로 부족함 없는 곳이었다. 불교가 번성하던 일본 헤이안 시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다니, 바로 극락정토의 세상이 의심된다면 묘도인을 가보세요. 극락정토를 나와 현실로 돌아오는 길. 사실 오늘 우지에서 들린 모든 곳은 여름이 아니어도 좋은 곳인데 무조건 여름, 그것도 7, 8, 9, 3개월, 게다가 저녁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카이라는, 한국어로는 가마오지 낚시. 가마오지 낚시를 볼 수 있는 곳은 일본에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곳 우지의 우카이는 971년 시작되어 12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매년 여름 3개월 동안 하루 한 번 관광객들에게 그 모습을 공개한다. 투어는 배를 타고 하고 어른 기준 1인 2,300엔, 출항시간 1시간 반 전에 미리 와서 티켓을 구입한 뒤 가마오지 구경도 하고, 남의 가족 매미 잡는 걸 보고 있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오는 게 근처에서 간단히 저녁이나 먹고 올까 싶다. 골목골목 귀여운 카페나 식당도 많이 보이지만 오늘 나의 선택은 오리고기 햄버거집. 햄버거도 맛있고 오리도 맛있는데 오리 햄버거는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되는데 하이볼로 목을 적시고 한입 베어문 오리 버거는 맛있게 생긴 비주얼과 다르게 실패. 내 입맛에 맞는 햄버거는 역시 돼지고기, 소고기인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야무지게 긁어먹고 드디어 대망의 우카이 보러 가는 길. 가마오지 사냥은 보통 밤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강한 불빛으로 물속 은어들을 놀라게 하면 움직임이 커지고 이때가 사냥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이라 한다. 배는 좁고 긴 형태의 보트인데 3-40분 구경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싶다. 어느 정도 이동했을까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서서히 무림고수처럼 등장하는 우조. 우조는 우카이, 즉 가마우지 낚시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대부분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이 하고 이곳처럼 여성 우조는 전국적으로 몇 분 없다 한다. 鵜飼いというのは、鵜という鳥を使って主に鮎などの魚を取る漁法の一つです。現在日本では11カ所の地域で鵜飼いが行われています。 낚시를 하기 전에 우조분이 우카이의 역사에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과 대비되는 불덩어리가 현실감 없이 느껴졌다. 그렇게 시작된 은어 사냥. 강한 불빛에 놀란 은어를 가마오지가 잡으면 삼키지 못하고 가마오지 목에 걸리게 되는데 그런 가마오지를 데려와서 은어를 빼내면 은어 낚시 성공. 누군가는 가마우지를 불쌍하게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불덩어리를 마주하고 일하는 우조를 안쓰러워하겠지만 이를 보는 나로서는 NHK 다큐멘터리 속 가운데 앉아있는 듯 넋을 잃고 바라만 볼 뿐 그 외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저 천년 넘게 이런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가마우지도 우조도 하물며 은어들도 모두 행복하길 바라며 신기반기 우카이 구경은 여기서 끝. 구경을 마치고 다시 교토행 열차를 타러 가는 길. 덥디 더운 일본의 여름. 누군가는 여름 교토 여행은 자살행위라 하지만 나는 오늘 여행을 끝내며 생각했다. 여름 여행도 어떻게 하는지 나름이라고. 그럼 이번 여름 교토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